정상적으로 부부관계를 가진 지 12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생긴다면 이제 도대체 왜 임신이 잘 안 되고 있는지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만약 35세가 넘었다면 6개월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이 나이에는 더 늦어질수록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난임 검사를 시작한다면 우선 가장 먼저 남편부터 정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정액 검사는 부인들이 받는 검사에 비하면 한결 수월합니다. 물론 하기 싫지요. 하지만 아내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신다면 잔말 말고 남편부터 검사해 보십시오. 임신이 잘 안 되는 부부여서 부인만 열심히 좋다는 약 다 먹어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무정자증이었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남자들의 정자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덴마크에 정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스카케벡. 이분이 1992년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이라는 저명한 학술지에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38년부터 1991년까지 약 50년간 발표된 21개국 14,947명의 남성을 다룬 논문 61편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1940년에는 남성들의 정자 수가 1ml당 평균 1억 1,300만 마리였는데 1990년에는 6,600만 마리로 이 50년 동안 남자들의 정자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 주장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었습니다. 스카케벡 교수팀은 다시 1996년부터 2010년까지 15년 동안 실제로 젊은 남자 4,867명의 정액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남자 4명 중 1명 정도만이 임신에 최적인 정자를 갖는다. 또 남자 4명 중 1명은 임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리고 15% 정도는 임신을 위해서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위험한 상태이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죠. 그러므로 우리 남자분들 정액검사 한번 꼭 받아봐야 하는 겁니다. 자, 정액검사는요, 정액을 채취하고 나서 한 30분 뒤쯤에 정액이 물처럼 액화가 잘 되는지 너무 찐득하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현미경으로 정자의 수를 카운트하고 움직이는 정자는 몇 %인지 앞으로 전진하는 정자는 몇 %인지 또 정상적인 형태를 갖는 정자는 몇 %나 되는지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정액 검사를 할 때는요, 그냥 가까운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전문 병원에 가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정액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는 2010년판 WHO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정자의 형태를 정밀하게 판별할 때는 정자를 염색해서 배율 1000배의 고배율 현미경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난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병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난임 전문 병원에 가서 받아보세요. 그리고 정액검사 결과를 들을 때 말이죠, 그저 정상이라는 얘기 한마디만 듣고 오지 마시고요. 반드시 결과지 사본을 받아서 그 점수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저 커트라인을 턱걸이한 정상이면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이 정액검사에서 정상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자기가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정상 수치의 기준은 평균 수치가 아니에요. 평균 수치를 기준점으로 하면 검사받는 사람들 절반이 비정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상 커트라인은 평균 수준인 50%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하위 5%를 기준점으로 합니다. 그러니 정상도 A급이 있고 D급이 있어요. 검사 결과 자연 임신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건 그냥 말 그대로 가능하다는 말인 거지 자연 임신이 금방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대학 입시를 비유로 들어볼게요. 성적이 C, D 수준인 사람과 A 수준인 사람 중에 누가 더 쉽게 합격하겠습니까? 그저 정상이라는 얘기 한마디 듣고 나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니라면서 아내 탓만 하시면 안 돼요. 이 피로에 찌들고 술, 담배에 쩔어 있는 남자들은 현미경으로 보이는 정자들은 비록 멀쩡해 보일지라도 그 속은 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여간 검사 받으실 때는 난임 전문 병원으로 꼭 가보시고요. 정자 정밀 형태 검사까지 꼭 받아보세요. 그리고 검사 결과지 꼭 챙기세요. 그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